정부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000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왔고 여기에 상속세 개편까지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가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0.8배 미만의 상장사의 상속세 자산은 비상장 주식 방식으로 평가해야 된다. 상장 주식으로 평가하니까 너무 이제 높다 이거야. 상속세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그리고 상장사 최대 주주의 상속, 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해서 정상시에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그리고 세금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 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용한다. 이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상장 주식은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져 낮은 주가가 상속, 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말 그대로 상속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주가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거나 아니면 뭐 호재를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의도적으로 누르는 법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나쁘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인 기업은 주식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게 좀 반반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경영권을 승계를 결국 잘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세울 건데 여기 법안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또 오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오히려 비상장 주식 쪽으로 좀 힘을 오히려 줘버린다든지 뭐 자사주라든가 계열사 쪽으로 지분을 넘기면서 그래서 좀 법안이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일전에 우리 주식 실전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8개월 전입니다. 무려 이거 주가 법안 나오기도 전인데 저는 숙제를 해야 되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롯데지주도 그랬죠. 그냥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미루고 있긴 하지만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정몽호 명예회장님의 지금 생사가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제가 8개월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결론은 둘 다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는 뭐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숙제를 해야 돼요. 결국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현대차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순환 출자가 복잡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가장 복잡하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정몽건 회장님의 결국에는 사후에 이 지분 정리라든지 정의선 회장의 이런 지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를 위해서는 요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리해야 돼가지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최대 수혜가 왜 되냐면은 결국 이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에 대한 이동이 나온단 말이죠. 그 이동에 대한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보선 다이나믹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선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선 다이나믹스가 가장 중요하고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소 30조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선 지배구조를 다 개선한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상장을 시켜주면, 이 정도 지배구조 가지고는 절대 상장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규 기업들이 상장하기 전에 뭐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주식을 오히려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분을 희석시켜가지고 이거를 지분율을 낮추는 걸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보선 다이나믹스의 상장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여기 엮여있는 또 여러가지 기업들에 대한 이 지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현대그룹주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고, 제가 현대차를 최근에 많이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싼 주식이 뭐가 있냐, 현대차 그룹주를 투자하면서 싼 주식이 뭐가 있냐 했을 때는 역시나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많은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도 있고 하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지배 구조가 워낙에 현대차가 좀 특이하고, 특히 정몽구 회장님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를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나쁘지 않게 특히 구성 종목이 현대차 비중이 30%, 기아 25%, 현대모비스 요 세 그룹이
비중이 가장 높죠. 집중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이고 그 외에도 제철, 글로비스, 현대가스, 현대그룹주들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은 현대차 그룹 플러스를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리올도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게리올이 튄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가를 추정해서 올라가고 있다. 좀 안정적인 ETF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항상 여러분들 제가 모든 주식, ETF, ETN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는 염두에 두세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한 6만원 초반까지, 6만원부터 6만원 초반까지 조정을 나온 걸 염두에 두신 다음에 2분할 정도로 투자하시면 좀 괜찮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사셔야 돼요. 항상. 어제도 제가 바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신 다음에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을 살짝 더 추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최대 수혜주는 저는 아마 현대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를 사면 좋겠지만은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은 현대차 그룹 플러스를 2분할 정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대 1차 매수, 6만원 초반대 2차 매수하면서 이 상수법 이게 바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 3차 상법계 정도 6개월 넘게 걸린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좀 법안을 상정 올리고 통과시킬 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이 기간 동안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한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은 통과 이후에 그 지방선거 이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분할 투자, 분산 투자 하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